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망가질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유 미쓰리 지금 뭐 26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가 너무 걱정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살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저에게는요 엄청난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다가 잠깐 동안만 쉬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하나 큰 게 무너집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대우증권 근무할 때 휴가계를 냈더니 대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휴가계를 반납하고 다시 업무 복귀를 했고요. 교보증권 다닐 때 영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9월 달에 이제 늦지막히 못 썼던 휴가를 쓰려고 했더니 9.11 테러가 터졌고요.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제방송을 하기 전에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다. 그래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가는 순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때 8월 달경에 제가 이제 휴가를 쓰려고 8월 15일 광복절, 그때가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쉬려고 계획을 했더니 SK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도 종종 저 조금만 쉴게요. 그러고 이제 방송을 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하여튼 뭐 하든 주식시장이 막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팟빵 댓글에 미쓰리님 빨리 돌아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주식이 내 팔자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된 그 케이스가, 경우가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주식을 안 보고 좀 쉬면 이렇게 이 사단이 나네. 마치 내가 주식 지킴인가 보네. 뭐 이런 정말 웃기는 상상을 하면서 이게 내 평생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2600포인트이기 때문에 미쓰리 네가 너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 징크스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SK 사태 때 그때 진짜 코스피가 3자릿수 이상 하락했어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제가 싸이월드에 뭐 약간 네이버 카페 혹은 블로그처럼 클럽이라는 거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클럽을 운영했었거든요. 주식소녀닷컴이라고. 근데 SK 사태가 터지고 코스피가 3자리 이상 하락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거를 캡처해서 제가 운영하는 싸이월드 클럽에다가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2600이지만 여러분, 뭔가 하나 터져서 빠지잖아요. 뭐 100단위씩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특히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뭐 1층에서 떨어지면은 죽지는 않고 그냥 어딘가 긁히고 잘 떨어지면 이렇게 삐걱하고 그 정도지만, 아파트 15층, 20층에서 떨어지면은 발을 띄는 동시에 그냥 사망각이라고. 그렇듯이 지금처럼 260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빠지는 거는요, 중력의 법칙으로 인한 과속이 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뭐 과학적이기도 하고 뭐 심리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주식과 함께 동고동락을 이제 가까이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튼튼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도 제가 뭐 인생이나 뭐 주식이나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쉬운 게 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낙타가 등에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 많은 무게를
많은 짐을 지고 잘 가던 낙타가 등에 떨어진 작은 깃털 하나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낙타는 버틴 거예요. 그냥 쓰러지지 못고 그냥 어떻게든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작은 깃털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쓰러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요, 뭐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아도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툭 튀어나와도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쎄한 게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미쓰리가 4월 달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2월 14일 수요일, 2월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뭐 뉴욕 증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 체크하고 지수도 바라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여전히 뉴욕 증시는 예쁘게 포장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제 방송을 그냥 하루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조심해라 얘기하면 오히려 구독자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닥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이슈가 없어서 그냥 어제 방송을 쉬었고요. 자, 2월 14일 수요일, 2월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 전해드릴 텐데 일단 2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었죠.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잘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것에 따라서 실망감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2월 14일 수요일 날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다. 그 다우 지수가 0.40, S&P 500이 0.96, 나스닥이 1.30% 상승했고요. 2월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1, S&P 500이 0.58, 나스닥이 0.30. 자, 2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 그냥 뭐 시장 의견들, 뭐 신채권왕 제프리 CEO가 한 얘기, 시장 강세론자 톰리가 한 얘기,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한 얘기,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분 부의장이 한 얘기 정도밖에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신채권왕 제프리 CEO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올해 75bp가 아니라 뭐 한 50bp 정도 할 거다 이 정도였고 톰리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더 높게 나오더라도 이는 목표치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경로와 여전히 일치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부문 부의장도 예상보다 강한 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2%로 향하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2월 14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는 진짜 제가 전해드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 하나가 있었죠. 12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2% 떨어졌는데 당초 발표했던 0.1%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조금 더 빠졌다. 다시 수정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2월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두 개였죠. 1월 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은 0.4%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은 0.3%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8,000명 감소해서 21만 2,000명이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미친 듯이 마셔서 이 미친 듯이 마셔 제낀 이 김칫국이 상상 임신까지 만드는 바람에 2024년도 금리 인하를 뭐 7번 하니 뭐 난리 부르스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다.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니까 그럼 5월 달로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막 다시 상승하고 이러니까 5월이 아닌가 봐. 그래서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미쓰리의 징크스가 또 맞아서 3월 달까지 증시가 잘 버티다가 4월 달 증시가 좀 안 좋게 되고 그러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고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4월일지 3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3월 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린 숙제를 나중에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성의가 없게 하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3월달 금리 인하가 한 25bp 금리 인하를 미리 해주는 것이 낫고 하게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제가 약간 그 소설을 쓴다면 3월달에 금리 인하를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진짜 미쓰리 징크스가 맞아 떨어져서 4월달에 막 증시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래서 막 증시가 하락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5월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순히 금리 인하가 좋은 거예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50bp 인하한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바보고요. 50bp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그 상황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8% 감소했잖아요. 자,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 계속 수정하고요. 그리고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요즘에 저는 미국의 경제 지표 수정하는 게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고용 지표가 되게 잘 나왔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2월 15일 뉴욕 증시에서 2개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2개 경제 지표가 더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43.7이 나왔고요. 예측은 마이너스 13.7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40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6이었는데 이번에는 5.2로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이렇게 잠깐 움직이는 정도지 아직까지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런데 달랑 뉴욕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딱 소매 판매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개 정도만. 그리고 소매 판매가 여러분 마이너스 0.8이에요. 감소해요. 미국이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이 안 좋았을 때 걔네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자부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아유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이 소매 판매라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해서 굉장히 미국 경제의 어떤 그 현 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매 판매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뉴욕 증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다른 경제 지표들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뉴욕의 어떤 지방은행의 어떤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 은행이 정크 등급까지 신용이 강등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뿐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제도 있고 유럽 경제도 있고 지금 미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리스크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일까? 진짜 4월일까요? 미쓰리 여행 4월달 언제 가?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냥 4월달에 갔다 올 것 같다. 아니죠. 4월달에 여행은 갈 거고 단지 뭐 4월 초가 될지 뭐 4월 중순이 될지 뭐 4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월은 4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식은 또 이런 걸 알면 조금 빨리 움직이죠. 예, 3월달에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을 일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하락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무궁무진한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식시장이 좋아도 어떤 마음이냐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 내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에라이 삐뚤어질 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저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움직임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는 않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개인들이 막 또 흥분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모질이들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당장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2810까지 올려놓는 곳이 있질 않나, 뭐 주식시장 더 갈 수 있다고 지르는 사람들이 있질 않나, 뭐 경기가 연착륙이니, 뭐 골디락스니,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들이 있지 않나,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옛날에 동원증권인가요? 뭐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줄 알고 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광고가 있었었는데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막 안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안 좋아 이러지 않고 여러분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2000포인트 깨진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2000포인트 어떻게 만들어 놓은 코스피 지수인데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포인트를 깹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냥 남들이 예스할 때 혼자 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어떠한 그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마치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러니? 어휴, 그래. 너 그냥 계속 그래라. 그래, 고장난 시계도 그래. 하루에 2번은, 마친 데더라.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쎄합니다. 제가 지금 시황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선전포고를 했어요. 미쓰리는 올해 하방을 열어놨다.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하방은 열어놨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3월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미쓰리 징크스가 맞는다면 미쓰리가 4월 달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4월 달에 주식시장 박살 한번 나겠구나. 뭐 이런 경우의 수까지 오늘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그 미쓰리 징크스에 한번 쓴맛을 한번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네. 단지 그게 4월 달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앞당겨서 3월 달이냐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제가 이래저래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러분 매수하는 장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특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어쩌니 뭐 난리 부르서 치면서 이상하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인위적인 것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2600 못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주가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일본에 뺏겼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아직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그나마 2600까지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은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2600포인트 이거요. 지금 굉장히 인위적인 수치예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야? 전 지금 한 240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진짜 하루에 방송을 2번, 3번이라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은 얘기 또 되풀이하게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방송을 막 무리해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